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섭입니다.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지출 비율.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도 없죠? 한 번쯤은 또 다 들어봤고. 근데 이게 장기유한 기관에서만 들리는 이야기예요. 어떤 비영리 기관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만들어진 지가 이게 한 7년 좀 됐을 겁니다. 아마 2018년인가? 그때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얼추 한 7, 8년 됐나요? 예. 그리고 시행된 게는 2020년부터 시행됐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한 7년 지금 됐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질문이 많이 올라가나? 대부분의 질문은 어때요? 한 가지예요. 예, 인건비 지출 비율이 뭐예요? 이런 질문 안 하시죠? 예, 인건비 지출 비율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시고 항상 어때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질문하는 게 맞으면 이상한 건데 오히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예, 맞으면 이상해요. 진짜로. 예. 이거 한번 맞는다? 내가 만약에 감독자라면 맞는 집에 가서 볼 거야. 도대체 어떻게 맞았는지. 그러니까 맞는 게 이상해요. 안 맞는 게 정상인데 항상 안 맞아요 하고 그러세요. 예. 이것도 항상 똑같은 질문이야.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질문 안 맞아요. 어떡할까요? 예. 인건비 지출 비율 질문 안 맞아요. 어떡할까요? 항상 어때요? 이 안 맞아요의 말이 이 말이에요. 질문은. 예. 그리고 어때요? 항상 매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매월 반복이 돼요. 예. 이번 달에는 안 해야 되는데, 예. 이 3월 달에 질문했으면 4월 달에는 어때? 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또 4월 달에 했으면 5월 달도 해. 예. 한 1년 내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1년 내에. 예. 맞아요? 예.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그냥 대표님 맞추면 돼요. 이렇게. 예. 그 안 맞으면 맞추면 되죠. 뭐 그럼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맞춰? 하고 방법을 물어보죠.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맞추려고 하는 것부터 어때요? 이번에 뭐 KBS 뉴스에 나온 뭐 그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안 맞는 게 정상인 건데 맞추라고 하니까 감독자들이 또는 주변에서도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하게 맞추려다 보면 이상한 변칙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가 맞는 건데. 예. 그리고 맞추는 방법은 변칙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 맞추면 되죠 하면 방법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방법을 또 알려드려요.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예. 인건비 비율 딱 맞게 하려고 그러면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뭐 얘기하시려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기관을 왜 운영해? 예, 장기간 기관을.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려고 그대로 하면 장기간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무의미한 이거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무의미한 논쟁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거 안 하게끔 정부가 어때요? 딱 정하면 안 될까? 이게 정하는 거 굉장히 어때요? 쉽거든요. 근데도 어때? 안 정해요. 예. 몰라서 아니면 모르는 척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얘기 맞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어떻게 맞출까요?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정말 딱 분모가 100일 때 분자가 87이면 87%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여기 방문요한 기준 87%니까 90%라고 한다면 분모가 100일 때 예, 분자가 9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질적인 방법은 이 분자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가장 이 실질적으로 이 분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급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급을 올리면 돼. 인상을 하면 돼. 예. 예, 감독자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고. 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시급을 얼마로? 15,000원 이상 올려봐요. 예. 그럼 어떻게 다 맞지. 넘칠걸요? 어떨 때는? 예. 뭐 한 2만 원 줘봐. 다 넘지. 예. 그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장기간 기간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예, 11,000원에 팔아야 어떻게든 팔리는 거지. 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를 어때요? 10,000원을 신나게 어때요? 예, 들여서 만든 거를 9,000원에 팔어? 1,000원 손해보고? 거기 접으려고 할 때 폐업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예, 3만 개 장기화 기간 중에 그렇게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급 인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시급 인상, 즉 분자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인데, 근데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또 까먹는 거를, 이 분자의 일정 부분 까먹는 거를 없애야 되죠. 세금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잖아요, 세금은요. 그죠? 세금을 어떻게 건드려? 국세청에서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건드리니까 일정하게 놔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쉬운 게 퇴직금인 거예요,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퇴직금을 이빠이 올려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거는 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4대 보험은 어때요? 4대 보험도 정해져 있으니까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까먹는 건 있어요. 어떻게 해요? 60세 이상은 다 까먹어요. 왜? 국민연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맞추려면 실질적인 방법은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전부 해고하고 어때요? 고용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임금 비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 60세 이상은 고용하지 말래. 예. 그게 가능해요? 예. 현실적으로? 예. 실제 지금 60세면 다들 어때요? 정년퇴직하죠. 일반 직장이거나 하다못해 노인복지관이거나 뭐 경로당이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얼추 맞아 떨어질 수 있어. 직원들이 어때요? 다 그 젊은 직원들이잖아요. 정년퇴직하잖아요. 60세면. 여긴 대부분의 직원이 다 어때요? 60세 넘었어. 참나.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0세 이상을 해고하라는 거는.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참 답답하죠.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예, 현실과 너무 안 맞는 현상. 전부 60세 이상인데 태반이, 예, 60세 이상은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맞춰지는 게 이상하다. 맞춰지는 게.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어때요? 맞춰지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맞추는 거겠죠.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인 방법은 이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처럼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산과 결산이잖아요. 예산은 계획이잖아요. 결산은 어떻게 손을 못 대죠? 예. 그렇지만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결산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면을 맞추는 거예요. 예산은 계획이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게끔 어때요? 정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정리를 할 수 있죠. 예. 그거야 뭐 웬만한 사람들 다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결산이죠. 결산을 어떻게 할 거야? 예, 요거는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이거 회계 이해가 필요해요. 이 형식적인 거를 하려면. 회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어때? 뭘 이해해야 되나? 회계 연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12월 달에 급여를 1월 달에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이거 1월 달에 지급하는 거에 따라서 4대 보험과 뭐 급여, 세금이나 이런 것들, 연말정산이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즉 1월 달에 딱 지급하고 나면 2월 달부터 연말정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보수총액도 좀 이따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이해를 해야만, 회계를 이해를 해야만 어때요? 이 회계 연도 내에 이루어지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맞추는 게 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를. 예. 그리고 아까처럼 분자는 미지수잖아요. 모두 미지수예요. 근데 분모가 흔들리는 경우도 물론 있죠. 환수라든가 이럴 때는 분모가 흔들려 버리죠. 근데 어때요? 분모가 아니라 분자만 가지고 놓고 보면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 중에 급여는 일정해질 테고, 그죠? 예, 물론 직간접비가 나누기는 하지만 그 외에 4대 보험값과 세금값이 있으니까 퇴직금값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이 네 가지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때그때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어때요? 형식적인 거를 이해한다면 형식적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실질적인 건 변동 없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은 형식다운 거니까 예산을 서로 안 맞게 제출을 하면 감독자님들이 이거 예산 안 맞았어요. 인건비 지출을 안 맞았어요. 반려할게 다시 하세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결산이 나왔어. 결산이 나왔는데 형식적인 걸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얼추 맞으면 됐지. 이걸 딱 맞춰오세요라고 하고 반려를 한다? 이거 진짜 형식은 형식답게 이해해야죠. 그럼 뭐를? 실질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
예, 그럼 운영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산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확정된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이 확정된 결과값을 갖다가 틀어버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을 과도하게 얘기해서 다른 게 볼 게 많아야 결산서 내에서도 볼 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주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인건비 출비만 콕? 예, 이거는 어때요? 맞출 수도 없는 인건비 출비만 콕? 예. 못 맞춰요. 한번 해보. 저랑 진짜 한번 밤새도록 해보자고요. 이게 가능하니까. 아까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일단 60세 이상을 모조리 해고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렇게 너무 형식적인 거를 갖다가 내세워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면을 완전히 틀어버릴 걸 요구하면 서로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인건비 지출 비율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한 6, 7년 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일선에서는 자꾸 불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니지 않나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네.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잘 해드려서 궁극적으로 어때요? 누구를? 어르신을 잘 돌보게끔 하자라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처우가 안 좋으면 먹고 사시는 거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면 어르신을 돌보는데도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처우를 잘 해드려야지. 100% 동감합니다. 그것과 이것과 이 목적과 인건비 지출 비율이 만들어진 이 목적과 정말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이거에 부합해가지고 어때요? 움직여질까요?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일철 어때요? 오히려 해코지를 해요.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예. 그러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서 선생님들 최저임금은 보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군구 조례로 어때요?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 일부 해드리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나마도. 예.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인건비 지출 비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신경을 쓰게 해서 정작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멀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래 만들어진 목적과 정반대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걸 왜 정하지 않고 인건비 지출을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이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대로 선생님들의 처우를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파는 짝이 된단 말이에요. 수가를 건드리지 않는 한 수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려받았는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어때요? 8,700원을 진짜 줄 수 있으면 9,000원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1,000원이 남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내고 뭐 이 에어컨 값 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어때요? 나도 조금 남는 게 있다 안 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10,000원을 수가로 내려받아서 11,000원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어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이고 그냥 어때요? 제 사견입니다. 정말 정부가 그러기야 하겠어요. 그치만 어때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안 정하나.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걸로 무의미한 걸 갖고 계속 논쟁을 하니까 어차피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어때요?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정부에서 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수가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어때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따르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선생님들도 없는데 이제 60세 넘은 선생님들은커녕 어때요? 70세 넘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떡하려고? 저는 이제 갑갑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어때요?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인건비 지출 비율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은 너무 아닙니다.
이건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